회피형 사랑의 역설. 당신이 떠나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워지려 하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진심을 보여주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 중 하나는 자신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친밀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거리감, 냉소적인 말투, 때로는 침묵이라는 높은 성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세운 그 방어벽은 결국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깊은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이나 강렬하게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침착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외면 아래에는 연결되고 싶은 욕망과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단순히 성격적인 특이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경험이 불안정했거나 일관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벅찼던 기억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취약함의 신호이고 취약해진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감과 물러섬 사이에서 영원한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의 곁에 변함없이 머물러 줄 때 이 모순은 종종 그들의 방어벽 뒤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언제까지나 당신과의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주는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결코 온전히 마음을 열 필요는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의 존재 대신 부재를 선택할 때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모순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납니다. 친밀함의 부재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억눌러왔던 바로 그 갈망을 극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떠난 뒤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이 통제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에 둔 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순이 거대한 파도처럼 의식 위로 터져나옵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만 그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친밀함이 자신에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고통스러운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친밀함이 진정으로 중요했다면 그동안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왔던 자신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또한 그들이 의지해왔던 합리화의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되뇌곤 합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혼자가 더 강해. 자립심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최고의 방패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몇 주가 흐르면서 그 단단했던 합리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냅니다. 회피는 사랑에 대한 필요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속 깊이 묻어두었을 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숨겨진 취약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모순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변화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모순과 마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아래 그들은 자신의 방어벽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는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가 종종 각성의 촉매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충해주던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 없이 친밀함에 대한 갈망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모순의 양면을 온전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결국 거리감의 역설은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스승으로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그 갈망의 깊이를 그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들은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가를 외로움의 무게가 짓누를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직 당신의 부재를 통해서만 그들은 자신의 관계 세계 전체를 정의해온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이 베풀었던 정의에 기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인들에게 정이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끈끈하고 복합적인 유대감을 의미하죠. 회피형인 사람들은 이 정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 온기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의 혹독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으면 그 역설은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둘 때 그 역설은 마주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부재는 단순한 물러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진실과의 소리 없는 직면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에게 통제는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친밀함, 거리, 감정적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언제 가까이 다가갈지, 언제 물러설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관계가 요구하는 취약성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도 연결이 주는 이점 일부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날 때, 그 궤도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쌓아올린 통제의 구조물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밀고 당기는 리듬에 익숙합니다. 친밀함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땐 당신을 밀어내고 거리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땐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떠나는 순간 그 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더 이상 관계가 언제 재개될지, 얼마나 깊어질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붕괴는 그들의 통제력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폭로하기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자 그들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친밀감을 좌지우지했던 그들의 능력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당신에 머물러 주려는 의지로부터 빌려온 힘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독립이라는 갑옷은 어느새 고독이라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침묵은 그들이 필요 없다고 장담했던 바로 그것,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일깨웁니다. 처음에 이 그리움은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이 늘거나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을 되감아 보기도 합니다. 고요한 순간마다 스며드는 그리움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자급자족의 신화를 서서히 허물어뜨립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당신의 부재는 냉혹한 진실을 비춥니다. 그토록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쏟았던 당신과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실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장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에게 이 진실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상실의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수년간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항상 사람들을 밀어낼까? 나는 왜 마음속 깊이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망쳐버릴까? 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부재가 왜 이렇게나 고통스러울까? 이 질문들은 그들의 방어벽에 생긴 첫 균열의 신호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실은 그들을 충분히 흔들어 놓아 변화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들을 갈림길에 세우고 선택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부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회피 성향을 만들어낸 더 깊은 상처와 마주할 것인가. 결국 많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독립이 사랑을 대가로 치를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사랑이 통제가 아니라 상호 교감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가오려 했던 순간들, 인내심을 보여주었던 순간들, 애정을 표현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것을 무시하고 축소하고 외면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그 모든 노력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의 깊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진정한 친밀함은 통제를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부재가 이 진실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는 환상에 기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을 잃음으로써 그들은 통제가 결코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그들은 두려움과 후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용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랑의 정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